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안녕하시죠? 동국대 향감 마녀집 연구실장 김용호입니다. 이 사진은 주몽이 말을 달렸던 만주 벌판의 여명입니다. 우리는 지금 조상들께서 나라를 건국하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뜻을 담아 이름을 지었는가, 그것을 풀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편이 되겠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일본, 몽고 등의 이름이 풀이되겠습니다. 김용의 TV는 향가로서 민족사의 진실을 찾고자 하는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조상들께서는 나라 이름을 지으면서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법칙을 고조선 국호의 가설이라 이름하고 있습니다. 고조선 국호의 가설을 다시 한번 되살려 드리겠습니다. 국호를 표기하는 한자는 향언이었다. 향언이라는 것은 신을 감동시켜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문자였다. 향언으로 만들어져 있는 노래가 바로 향가였다. 조상들은 국호를 지을 때 고조선이라는 국호에 담긴 뜻을 이어받아 짓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뜻은 크고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 고조선의 뜻은 조선이여 후손들에게 영원히 전해지라. 이런 이름이었습니다. 나라 이름을 지을 때 한자는 달리 표현하지만 뜻은 크고 영원하라.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고조선 국호의 가설입니다. 모든 국호의 가설을 적용해 보아서 만일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면 이 가설은 가설에 그치는 게 아니고 고조선 국호의 법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법칙이 있었습니다. 나라 이름에 구조가 있었습니다. 나라 이름을 구성하는 한자의 일부는 크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로 표기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길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크다라는 뜻을 가진 대표적 개념이 왕이었습니다. 왕을 상징하는 한자는 왕이라는 한자를 직접적으로 쓰지 않고 신하라든가 왕이 타던 말이라든가 왕관이라든가 이런 한자로 쓰고 있었습니다. 에둘러서 왕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대통령 전용기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길다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개념은 강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강의 시작점은 새암, 강가의 주막, 그물질, 물 건너간다, 뱃사공 등등 이런 식의 방법으로 강을 에둘러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완곡하고도 묘한 표현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향언이 이런 식으로 쓰이지 않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고구려와 백제를 시작점으로 해서 여러 나라의 의미를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 가설과 크다 길다라는 구조, 이 두 가지 도구를 가지고 고구려와 백제의 이름을 풀어보겠습니다. 고구려와 백제가 고조선 가설과 크다 길다라는 뜻을 가진 문자들로 조합되어 있다. 이 사실을 입증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의 뜻을 풀어보겠습니다. 시조 주몽이 부여에서 갈라져 나와 나라를 만들면서 국호를 고구려라고 했다고 합니다. 고구려를 고구리라고 고구리 이렇게 발음했다고도 하는데 고구려이든 고구리든 특별히 구분해야 할 저의 실익은 별로 없습니다. 저는 뭐라고 발음하든지 간에 발음이 아니라 한자가 가진 뜻을 가지고 추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구려라고 해도 좋고 고구리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먼저 고구려 이 세 글자 중 가운데 구라는 글자만을 따로 떼어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라는 글자는 향가에서 활시를 당기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활시를 당기다 구입니다. 사전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활을 쏘면서 나머지 이 두 개의 글자 고구려에서 구를 빼놓으면 고려가 남지 않겠습니까? 이 고라는 말에 주목을 해 주십시오. 천지신명이시여. 이렇게 비는 보원으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고구려 무용총의 수렵도입니다. 활을 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수렵한다고 하는데 이 사진은 수렵하는 게 아닙니다. 이 화살의 끝을 보십시오. 효시입니다. 잡는 게 아니고 가르치고 신호하는 것이 바로 효시입니다. 이 사진은 무엇인가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사진입니다. 영상입니다. 왜 뜬금없이 나라 이름에 활이 나올까요? 고대에는 활을 쏘면서 천지 신명에게 무엇인가를 비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신라에도 활 쏘는 그림이 있습니다. 쪽샘지구 행렬도를 보아주십시오. 가운데 두 명의 남자가 활을 쏘고 있습니다. 신라에도 활을 당겨 쏘는 문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벌써 딱 느껴지시죠? 고구려도 활을 쏘고 있고 신라도 활을 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천지신명에게 화살을 사슴 쪽을 향해서 쏘면서 지금 저기 뒤따라오는 사슴이 죽은 자의 영혼이니까 착오 없이 저승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천지신명에게 비는 문화였던 것입니다. 이 영상의 사슴은 신라 소지 마립간의 공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활 쏘는 문화가 우리나라에는 현재는 없어졌으나 일본에는 아직도 살아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십시오. 일본 신사에서 현재의 활 쏘는 문화입니다. 명현의식이라고 한답니다. 향가와 만엽집에는 활을 쏘는 문화를 뜻하는 그런 글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한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분석해 보니까 천지신명에게 무엇인가를 빌고 있는 지시어였습니다.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지시하고 있는 지시어였습니다. 고대에는 이름을 지으면서 원래의 이름자에다가 보언과 청언을 추가하여 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고조선의 고라는 글자, 서라번의 라라는 글자, 고구려의 구라는 글자가 모두 번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고구려 이 세 글자 중 번으로 기능하는 구라는 글자를 빼버리고 나머지 글자 두 글자 고려라는 원래의 이름 두 글자를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름 고려를 고조선 가설과 크다 길다의 구조로 풀어보겠습니다. 고조선 국호의 가설이 맞는다고 한다면 이 한자들은 크고 영원하라 이렇게 풀려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글자는 크다 또는 왕, 또 다른 글자는 강이라든가 길다 이런 뜻을 가진 구조로 되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고려라는 두 글자 중에 고는 높은 자리 고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왕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큰 나라일 것입니다. 왕이 다스릴 정도의 큰 나라가 되게 해달라 이러한 향언이었습니다. 크다, 길다 이 구조로 본다면 크다라는 부분에 해당하는 글자가 됩니다. 크고 영원하라에서 이 크다라는 것은 고라는 글자라고 했습니다. 크다 길다의 구조로 이 고려가 되어 있는 게 맞다고 한다면 나머지 려라는 글자는 틀림없이 길다 영원하다라는 뜻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려가 가진 뜻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크다 길다 영원하다와 연결될 수 있는 뜻이 있었습니다.
려라는 뜻의 짝짓다 려와 사슴의 큰 뿔, 사슴의 뿔, 이 려가 영원하다에 해당하였습니다. 짝짓다 려는 짝을 지으면 대대로 후손들이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대대로 이어지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고, 각골문을 찾아보면 려라는 글자는 사슴의 큰 뿔이 강조된 숫사슴을 표현하는 글자였습니다. 사슴의 뿔은 수컷에서만 볼 수 있으며 짝짓기가 끝나면 빠졌다가 다시 다음에 새 뿔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연결되겠습니다. 사슴의 뿔 자체를 크고 사슴의 뿔이 크고 길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후손들이 뿔이 빠졌다가 나고 빠졌다가 나고 하듯이 장구하게 이어지라, 이러한 뜻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려는 크다 길다, 크다 길다, 이 구조에서 살펴본다면 길다라는 부분에 해당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고려, 이 두 글자 국호는 어떤 뜻이 되는가? 크고 영원하라, 길라, 크고 길게 가라, 이런 뜻을 가진 향언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구라는 글자는 천지신명에게 나머지 두 글자 고려라는 두 글자가 가진 뜻에 천지신명이시여 주목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시하는 뜻을 가진 보원이었습니다. 결국 고구려는 고려여 크고 영원하라, 이런 뜻을 담은 이름이었던 것입니다.